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오늘이 5월 22일 오전 9시 56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간의 이제 그 토론회 이후에 그 단일화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좀 많이 이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그 부정선거를 거의 확신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게 음모론이다 뭐다 이거를 떠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한 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큰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있을 것이냐, 지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꽤. 저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부정선거를 하기가 3년 전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저쪽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확신을 하지만, 그쪽 입장이 되어보면 이번에도 그런 부정선거를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부 감시의 눈을 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모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그거 음모론이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3년 전이랑 많이 바뀐 분위기죠. 이건 제가 만약에 저쪽 사람이라면, 내가 부정선거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면, 입장이 그렇게 되면 어렵죠. 그거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3년 전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3년 전엔 반드시 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거의 많은 국민이 그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 그건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는요, 그거는 살인보다도 큰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했다가 걸리면 이건 손모가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진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걸리기도 너무 쉽고, 이제 들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도 부정선거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안하죠, 저도.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저쪽 입장이 돼보면 이번에는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해요, 지금. 왜냐면 그건 만약에 여론조사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면 부정선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저쪽에서 생각하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많은 차이로 앞설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당일날 가면.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그걸 미리 알겠죠. 이건 무조건 진다, 거의 90% 이상 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모험을 할 수가 있겠죠. 요번에 할 수 없이 해야겠다, 부정선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발각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알고 하는 겁니다. 발각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될
되는 상황에서만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이에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무식하지만 머리 좋은 웃군. 잘난 체하는 웃군이죠. 제 영상을 뭐 2년,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그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알죠. 잘난 체하는 웃군이라는 거를.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안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거의 발각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저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때 저쪽 입장이 돼 보면 한번 경험한 게 있어요.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그걸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쪽 입장이 돼 보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는 거는 저쪽 입장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확 돌아가야 돼요.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막 시뮬레이션이 그냥 금방금방 돌아가죠. 이 용량이 되니까 버버대지 않고 바로 돌아갑니다. 저쪽 입장이 돼 보면 그 학습 효과가 있는데 또 어설프게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많은 표차. 근데 과감하게 하고 많이 내려면 들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3년 전이랑 다르게 많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요? 그럼 진짜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무리해서 크게 차이를 내야 되니까 저쪽은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가 엄청난 차이로 앞서서 이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승부수를 띄우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만약에 어느 쪽이 됐든 안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냥 당선된다고 저는 봐요. 막 큰 차이로 당선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도 꽤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왜냐면 그 부정선거로 그 조작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의 숫자의 한계. 그걸 넘어서는 표로 당선돼 버리면 또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 어찌됐건 저쪽에서 무리수를 두어서 좀 큰 폭의 차이로 부정 조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발각이 될 것이다. 이제 얼마 안 가서. 그것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저는 이제 그 확률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 확률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또 부정선거가 없을 확률도 높고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뭐 전환길 씨나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뭐 황교안 씨나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길거리에서는 또 2030이 뭐 스탑 더 스틸 뭐 이런 구호도 외치고 부정선거 지금 뭐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기 쉽지 않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한다면 그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참 뭐 그러면 이제 거의 들킬 확률이 높은 거죠. 되게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는 그냥 부정선거 없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큰 차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그 단일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차이가 생기죠. 단일화 해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정도다라는 상황과 단일화 하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이 상황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굳이 단일화를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보면 제가 이제 관심이 없었을 때도 그 굵직굵직한 단일화가 몇 번이 기억이 나요. 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어떨 것이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충분한 차이로 그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도 단일화를 할 것이냐? 저는 김문수 후보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존경할 만한 부분이고요. 뭐 이분은 뭐 너무 존경할 모든 게 다 존경스럽죠. 그분 삶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의 그 삶이 그렇게 지금까지 삶이 이어져 오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성품이 작용을 했겠죠, 당연히. 제가 본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쭉 이제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또 특히 최근에 지켜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과거 뭐 영상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향을 제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분은 뭐 당신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어도 단일화 하실 겁니다, 아마. 예. 성품이 그래요. 그게 정말 큰형님 같은 마음이죠.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진정한 그 화합이에요. 보수의 통합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분이 생각하는 건 보수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통합입니다.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까지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워낙에 그 순수하기 때문에 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주변이 많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화합이 되어 왔죠. 그분 주변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은 그 경기도지사 최우두머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 잘 안 따라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현실을 살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그게 거의 그 김문수 후보랑 마음을 맞춰서 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내셨던 분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역대급 국민의 화합,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경선에서도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그 TV 토론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엄청 칭찬을 했죠. 진정성 있게. 우리 당이 잘못해서 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신 거고. 그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당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없겠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많이 삐져 있었죠. 아직은 뭐 젊은 사람이고, 네. 뭐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뭐 정말 막내 아들도 안 되는 나이 차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단일화가 쉽겠죠. 이준석 후보는 뭐 그 상황에서는 단일화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든.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계속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랑 접전을 벌인다면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뭐 이준석 후보 없이도 당선된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모를 일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 없이는 도저히 이기기 쉽지 않고 혹은 박빙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절실하죠. 그 상황에서도 뭐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갖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 그 화합을 향한 마음. 그분은 싸우자는 사람이 아니고 화합하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 그분한테서 그런 모습을 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세계적인 위인 하면은 막 인도의 간디. 저는 간디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뭐 가끔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만 봤을 뿐이에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뭐
뭐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된 걸로만 주워 들은 걸로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 약간 그 간디의 이미지가 또 그 간디의 이미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비폭력주의자, 평화주의자. 예.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서 그 느낌을 조금씩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뭐든 그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영상 중 최근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죠. 그 만약에 누군가가 바꿔서 그 영혼이 바뀔 수 있다면 누구와 바꿔보고 싶으냐 그 영혼을 뭐 이런 사회자가 어떤 쉬어가는 질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의 대답이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그때 김문수 후보의 대답이 이재명 후보와 바꿔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어떻게 느꼈냐면 그건 김문수 후보의 진심입니다. 그분은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생이고 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꿔주고 싶겠죠. 형의 마음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그게 형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자기랑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인간형이거든요. 예,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을 막 갖는 거예요.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재명 예를 들어서 뭐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생기지? 이런 이제 진짜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또 이제 주변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멋진 공격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게 공격이 아니라 그냥 김문수 후보는 솔직하게 늘 자기 마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물론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전략적인 말을 하실 때도 있죠. 그건 사람인데. 근데 대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서 그냥 뭐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난 이재명 후보가 돼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이제 진짜 호기심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결론은 이 무식한 웃군이 뭐 예측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이 무식한 웃군이 그래도 어찌됐건 유튜버로서 구독자가 한 100명 이상 되는 이 유튜버로서 생각하기에 김문수 후보는 상당한 표차로 당선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